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첫 종합자료로 꼽히는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COI 최종 보고서가 발표된 지 7주년을 맞았습니다. 유엔 COI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던 전 위원들은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책임을 묻기 위해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COI 최종 보고서를 작성한 마이클 커비 전 북한 인권조사위원장과 마르주키 다루스만, 소냐 비세르크 전 위원 등 3명은 보고서 발표 7주년을 맞아 오는 22일 시작되는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BOA가 입수한 제안서에 따르면 전 COI 위원들은 먼저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함께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정기회의를 다시 열고 이어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인권 촉진이 평화의 장애물이 된다고 계속 주장하지만 이는 전체주의 국가의 주장에 불과하며 이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역량 확대에 관한 협상을 위해 인권 유린 문제를 거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유엔 인권이사회가 이달 제네바에서 열리는 정기 이사회에서 유엔 서울인권사무소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를 결정하고 독립적인 전문가나 패널을 임명해 최신 상황이 COI 최종 보고서의 권고안에 반영되도록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전문가들은 COI 보고서가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책임을 물을 것을 권고해 국제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북한 인권 운동 역사에 큰 획을 그었다면서 향후 지속적인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제법 전문가인 제러드 겐서 변호사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There's no question that the situation of DPRK should be investigated and perpetrators held to account for the commission of crimes against humanity. But unfortunately, when it comes to justice and accountability for North Korean people, it for the time being continues to be a long road ahead. 로버타 코엔 전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도 COI 최종 보고서가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높였다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The COI report was truly the most authoritative document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and it raised international consciousness. And I see it as the foundation for the future, really, because it's not clear that anything has changed. 전 COI 위원들은 이번 제안서에서 피해자들의 정의를 되찾고 인권 유린 재발 방지를 위해선 국제범죄에 대한 기소가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형사재판소에 북한의 인권 상황을 회부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유엔 총회에서 회원국 간 합의를 통해 다른 방식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현규입니다. 미국 새 행정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힌 것을 계기로 인도적 지원의 투명성을 공개 검증해야 한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또 선의로 추진되는 대북 지원 사업이 취약계층에 혜택을 주는 대신 정권의 무기 증강 예산에 전용되고 시장 경제 태동을 방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인권 전문가들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인권 개선이 보장되지 않는 한 대북 지원을 계속하지 말아야 한다는데 공감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BOA에 북한 정권이 인도주의 지원 분배를 총괄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며 대북 인도 지원 사업을 전담하는 국제기구의 설명과 달리 식량 등 대북 지원품이 전달 즉시 북한 당국의 철저한 통제 아래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 전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hen it comes to humanitarian assistance, of course, we want this assistance to reach the most vulnerable, the people who need it most. It becomes a problem when the regime is put in charge of distributing humanitarian assistance, because basically we've been having serious issues with transparency,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humanitarian programs. That's when it becomes a problem.
대북 인도 지원 실태와 허점에 관한 의무는 김정은 정권의 비자금과 예산의 흐름을 관장했던 전 북한 고위 관리들의 증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 노동당 39호실 고위 간부를 지낸 탈북민 리정호 씨는 VOA에 지방 출장을 다니면서 지원 물자가 전용되는 정황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고 전했습니다. 나는 북한에서 인도주의 지원으로 들어온 식량들이 빼돌리는 현장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모니터링하는 국제감시단이 있으면 지원받은 식량을 주민들에게 공급하고 그 감시단이 떠나면 군대 차량을 동원해 다시 실어가는 기가 막힌 행동을 합니다. 또 한 번은 오산항에서 군대 차량 수십 대가 군용 번호판을 지우고 일반 사회 차량으로 가장해서 배에서 내리는 인도주의 지원 식량을 바로 군대로 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리정호 씨는 또 분배 감시를 위한 현장 접근이 향상됐고 북한 측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얻는 것도 훨씬 용이해졌다는 UN 인도주의 지원 담당 기구들의 설명에 대해 북한의 실상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동의 자유가 없고 교통과 숙박 등 편의시설이 열악한 북한에서 외부 요원들의 현장 감시는 매우 어렵고 그마저도 북한 당국이 보여주기용으로 준비해둔 것들이라며 대다수 북한인들은 지원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반응을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잔 숄티 북한 자유연합 대표는 대북 지원을 오랫동안 지지해왔지만 면밀한 감시가 수반되지 않은 지원은 오히려 북한인들을 겨냥하는 무기로 사용될 것이라면서 고난의 행군 시기 충분한 지원이 제공됐지만 아사자가 속출했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제사회가 매년 상당한 규모의 지원을 하는데도 북한의 식량 보건 위기가 계속된다는 것은 북한 정권의 잘못된 정책과 우선순위 때문이라면서 무분별한 지원은 북한 정권의 통제력을 강화하고 시장경제 태동을 억누르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노리고 미국 제약업체 파이자를 대상으로 사이버 해킹 공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백신 기술뿐 아니라 금전 취득, 연구원 해킹 등을 노린 북한의 사이버 범죄 활동에 대한 지적과 조치 필요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기술을 노린 북한이 미국 제약업체 화이자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해킹 공격을 했다고 국민의힘 소속 하태경 의원이 전했습니다. 사이버 공격 중에 코로나 백신 및 치료제 원천 기술 탈취 시도가 있었고 화이자는 탈취됐다고 했어요. 해킹 당했다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제를 노린 북한의 해킹 공격이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11월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 마이크로소프트는 북한 해킹 그룹 등이 미국과 캐나다, 프랑스, 인도, 한국 등의 제약회사 7곳과 백신 개발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고 이어 로이터 통신은 공격 대상이 존슨앤존슨, 노바백스 등 9개의 제조업체 등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소프트웨어 업체 IBM은 나아가 백신 공급을 위한 저온 공급망을 노린 해킹 공격이 있었다며 기술이 아닌 완성체로서의 백신을 노린 공격이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백신을 노린 북한의 해킹 공격은 이를 통해 직접 제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금전적인 목적이 더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But I don't think to actually make use of the information they got, but they could certainly sell it on the black market to other pharmaceutical companies or other people that would be willing to pay for such information. 최근 일부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11월까지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방법 등으로 3억 달러가 넘는 자금을 절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가상화폐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는 특히 지난해 북한 해킹그룹 라자루스가 싱가포르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벌인 해킹 공격을 통해 2억 7,500만 달러를 절취했다며 이는 지난해 발생한 가상화폐 거래소 해킹 공격 중 가장 큰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세계 최대 인터넷 검색업체인 구글은 최근 자사보안 분석팀의 분석을 통해 사이버보안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한 북한 해킹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사전에 연락을 주고받아 신뢰를 구축한 뒤 개별적으로 공격 대상 연구원들에게 바이러스를 유포하는 등 방법이 진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북한의 사이버 공격 관련 주의보를 발표하는 등 전반기적으로 확대되는 북한의 사이버 활동에 대응하고 있는데 더 과감해지는 북한의 사이버 범죄에 어떤 추가 조치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미국 제약사 해킹 보도를 알고 있으며 북한이 위협적인 사이버 역량을 갖췄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6일 VOA에 북한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치료제 기술 탈취를 위해 미국 제약사인 파이자를 해킹했다는 한국 국가정보원 보고와 관련해 보도 내용을 알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이 미국과 세계 각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금융기관에 중대한 사이버 위협을 가하고 사이버 첩보 활동에서 위협으로 남아있으며 파괴적인 사이버 활동을 수행할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국무부 관계자는 북한의 핵 개발과 이란과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협력 정황을 담은 유엔 안보리 보고서와 관련해 북한은 국제평화와 안보, 국제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대북 정책 검토를 수행하면서 모든 가용한 정보를 고려할 것이며 북한을 억제하고 도발에 맞서 방어하며 북한의 위험한 무기 프로그램을 다루는 동시에 미국민과 동맹을 지키기 위한 핵심 이익을 갖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트럼프 행정부의 실패한 미북 정상회담에서 교훈을 얻어야 하며 북한 인권 문제를 포함한 비핵화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키스 루스 전미 북한위원회 사무국장이 밝혔습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선임 자문위원을 지낸 루스 사무국장은 16일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가 주최한 화상 토론회에서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가 실패한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미북 대화를 재구축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주도했던 육자회담은 비핵화를 위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했다면서 미군 실종자 문제와 북한 인권 문제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시각의 궁극적 비핵화 논의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게이오대 동아시아연구소의 니시노 주냐 현대 한국연구센터장도 이날 화상 토론회에서 북한은 한일 간 갈등을 이용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지속해왔다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한 것처럼 한일 간 갈등을 조율해 긴밀한 대북 정책 공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군이 북한 귀순자를 포착하고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경계에 실패한 데 대해 서욱 한국 국방부 장관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서 장관이 17일 한국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지난 16일 동해 민간인 통제선에서 신병을 확보한 북한 남성에 대한 민간인으로 추정되는 북한 남성이 6시간가량 수영을 해서 한국으로 넘어온 것으로 파악했으며 이 과정에서 경계작전 병력의 집중과 지휘관 또 수뇌부의 통합된 노력이 부족했다면서 국민께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명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철저히 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이날 업무 보고를 통해 북한군이 접경지역 지상과 해상 경계 태세를 강화한 가운데 동계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한국은 미국과 긴밀한 협조 아래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해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